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10년차 강의, 14년차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진아색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학부모 상담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 공부방을 시작할 땐 상담이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공부방을 오픈했을 때 가르치는 것보다 상담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4년차 공부방 운영하고 있으니 선생님들께 도움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14년차 공부방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도 상담은 아직도 저한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모집한 회원만 해도 꽤 많고요. 그리고 그 회원들 다 제가 상담했잖아요. 어머님마다 그리고 아이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상담의 스킬도 다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성향에 따른 상담 이전에 기본적인 상담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상담이란 것이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걸 오늘 주제로 할까 생각하다가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필요한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부모 상담 기법 그 첫 번째, 전화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라는 거는요,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화만으로 회원이 가입되거나 결정을 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아요. 방문으로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방문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거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전화 상담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인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언제든지 첫마디에 정성을 실어 받아야 합니다.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땡땡 공부방입니다. 감사합니다. 땡땡 공부방입니다. 또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땡땡 공부방입니다. 라고요. 이렇게 인사 뒤에 상호를 붙여서 전화를 받으면 조금 더 전문성이 부각되겠지요. 또한 학부모님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잘 전화를 했구나 라고 안심을 하고 순조로운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기록을 좀 하는 게 좋은데요. 책상 옆에 가까운 곳에 필기 도구랑 그리고 메모지가 있으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14년째 14권의 다이어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첫 번째 다이어리부터 지금까지 많은 친구들 상담한 기록이 남겨져 있지요. 그렇게 항상 같은 곳에 기록을 하면 가망 회원을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공부방만은 아니잖아요. 출퇴근 시 차 안에서 또는 버스 안에서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길게 전화하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방문 상담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어머님께 이렇게 부탁하면 어떨까요? 어머님, 제가 운전 중이니 또는 제가 지금 버스 안이니 메모가 어렵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아이 이름과 간단한 메모 해주시면 제가 몇 분 안에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 내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 흔쾌히 문자 남겨주시지요. 또한 기록할 때는요, 아이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돼요. 어머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불편해 하신다면 굳이 강요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히 아이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나중에 어머님께 아이 이름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머님과 편안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내용은요, 어머님이 불편해 하시지 않는 범위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궁금해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어머님이 원하는 기본 정보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필요한 어머님의 정보도 허락하신다면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편하게 유도하는 방법들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어머님, 저는 여기 공부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 혹시 어머님 계신 곳이 여기서 멀지 않으신가요? 실례지만 어느 아파트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편리한 통화 시간대를 여쭤보고요. 그리고 간단한 어머님의 의견도 메모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은 어머님 이러하시단 말씀이시지요? 라고 복창하시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는 학부모님께서 먼저 전화를 내려놓으신 후에 그걸 확인하고 선생님 전화를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전화 받는 팁이고요. 전화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실 때 편안한 분위기가 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만큼은 어머님의 허락하에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전화가 온다고 해서 다 방문 상담으로 이루어지거나 계약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교사다운 목소리는 어머님께 신뢰를 주어서 추후 방문 상담으로 유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전화 상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하고 하지 않는 상담이다 보니 어머님이 나를 잘 알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방문 상담을 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전화 상담은 짧을수록 좋다. 기록하는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요, 어머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메모해 놓으실 것도 몇 가지 꼭 메모하셔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담한 날짜, 그리고 전화였는지 방문이었는지, 그리고 학생 이름은 뭔지, 그리고 기본적인 전화번호나 자세한 주소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머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의 주소를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것만 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선생님이 기록해야 될 것들을 메모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에 기본적으로 이 항목들은 항상 메모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머니께 질문을 합니다. 어떠세요? 전화 상담 기본 기법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되셨나요?